기저귀에다가 뭐 센서를 달아가지고 기저귀가 많이 젖은 다음에 갈게 하면 기저귀 값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고. 그런 걸 또 국가기관이 또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인가요? 필리핀에서 공장 우리 직원 1000명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최고 매출은 한 해에 어느 정도가? 몇백만 불 했어. 성공적으로 했고 43년 동안 했는데 클레임이 한 번도 없겠어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금년에 이제 만 70세? 55년도에 태어났지. 이른이시면 다 은퇴하시고 사업도 크게 성공하시고 명예도 얻으셨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이게 나이 든 사람이 경험이 많잖아요. 이러저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좀 더 우리한테 유익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않고 맨날 등산만 다니면 뭐 좋은가요? 용변을 보려면 물을 누르면 물이 한 30초 동안 물이 나온다고요. 그 물이 나올 때 소변, 대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대변이 나와서 냄새 날 것 같으면 환자 본인이 이 레버를 올리면 이걸 올리면 오물이 이 봉투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닫으면 이 냄새가 위로 못 올라가요. 우리 제품은 전부 다 환자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침대에서 혼자 대소변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치매 걸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침대에서 대소변을 보냐. 그건 억지죠, 억지. 치매 걸린 사람한테 침대에 혼자 변 보도록 바라는 사람이 더 치매 걸린 사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마더스앤드 대표 박찬호입니다. 저희는 노인이 되면 이제 환자가 걷지 못하면 일회용 기저귀에다 대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기저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배변 보조기기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좀 여기는 이제 그 샘플 개발실이고요. 주로 이쪽에서는 이제 환자복 또 뭐 매트레스 커버, 섬유 제품 그 개발하는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저 공장에서 파이프 절단해가지고 용접하는 데서 용접해서 페인팅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조립을 다 한 다음 시운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이제 출고하는 거죠. 이제는 환자가 돼도 인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위한 일을 제가 하고 있죠. 환자가 돼서 걷지 못하더라도 시설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이제 생산하는 거죠. 저도 원래는 이제 무역하던 무역업자였는데 43년 동안 미국의 대기업하고 대기업이 수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마비되기 시작해서 기저귀를 사용하게 돼가지고 기저귀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인가요? 시도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공식 기관에서 인증받거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업체는 우리 하나밖에 없죠. 우리나라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면 KS 기준으로 이제 그 시험 검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침대 안에 변기가 있는 침대를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걸 만들어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침대를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전문위원회가 열려서 우리 때문에 KS가 변경됐죠. 2019년도에. 그래서 변기가 부착된 침대를 우리가 처음 생산도 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든지 인증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침대의 성능에 버금가는 그런 침대는 아직 없어요. 우리께 뭐가 다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가 못 움직이면 누군가 가서 옷을 벗기고 기저귀를 채우고 또 벗기고 씻기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전부 다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이제 이 돌봄, 케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거라야지 이게 헬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지 능력이 없으면 그건 예외지. 그러나 내가 인지 능력이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데 혼자 가기 좀 위험하다. 그런 경우는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지 혼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의 제품들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우리 제품은 전부 다 환자 본인이 쓰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쓰다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돌봄 제공자가 도와줘야 되면 그건 당연한 거지.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 혼자 대소변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아니 저 치매 걸려서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침대에서 대소변을 보냐. 그건 억지죠, 억지. 치매 걸린 사람한테 침대에 혼자 변 보도록 바라는 사람이 더 치매 걸린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물을 걸 물어야지. 먼저 일본 그 코엑스에서 전시회 하는데 일본 손님들이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왔더라고. 저희 침대 설명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우리 일본은 밥 먹는 데하고 잠자는 데하고 똥 누는 데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침대에서는 잠만 자고 걸어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화장실 걸어가서 보고 또는 뭐 이동변기에서 보고 침대에 올라서 잠만 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침대에 변기가 있으면 비위생적 아니냐? 그러면 기저귀에다 오줌 싸거나 똥 싸고 깔고 앉아서 밥 먹으면 그게 위생적인가? 위생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집을 지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마당 끝에 있거나 집 뒤쪽에 있잖아요. 지금은 화장실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 어디에? 안방에 있잖아요. 안방에 있죠. 안방에. 안방에 화장실 있으면 그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더러운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준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침대는 침대에서 대소변을 봐도 본인도 냄새 안 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가족들도 냄새 안 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물질이 남지 않아서 청소도 안 해도 돼요. 침대에서 용변 보려면 기저귀는 반드시 누워서 봐야 되잖아요. 누워서 보면 쾌변을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빈 방에서 혼자 노력을 해도 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리를 내리면 완전히 의자같이 앉을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우리 침대같이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꺾이는 침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용변을 보려면 물을 누르면 여기 물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로 물이 나오거든요. 누르면 여기로 물이 한 30초 동안 물이 나온다고요. 그 물이 나올 때 소변, 대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대변이 나와서 냄새 날 것 같으면 환자 본인이 요 레버를 올리면 이걸 올리면 오물이 이 봉투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닫으면 이 냄새가 위로 못 올라가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변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한 번 변 보고서 한참 있다가 또 변을 보게 되면 그때 또다시 물 스위치 누르면 또다시 30초 동안 물 나오고 이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물을 여기로 내보내면서 반복해서 용변 보면 되고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휴지로 닦으면 그만해요. 이제 끝인데 욕창 조짐이 있다든지 아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샤워기로 여기 엉덩이 씻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엉덩이를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 씻고 나면 이제 씻고 이거를 오물을 배출하고 나서 다시 놓고 이제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으면 환자는 용변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병인이 와가지고 물론 요거 오물이 다 나간 상태니까 이거 열고 이거를 잡고 이렇게 막고 여기 이렇게 자르면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비닐을 당기면 새로운 비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겨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버리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끝이지. 여기 청소 안 해도 돼요. 변이 나오자마자 이거를 갖다가 밸브를 열면 나오자마자 나가니까 거의 냄새가 안 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환자가 혼자 집에 있어도 가족이 다 출근하고 나면 외출하거나 여러 번 소변, 대변 봐도 용변 보고 나서 이것만 들었다 놓으면 우물은 밖으로 나가고 차단되기 때문에 방 안에서 냄새가 안 나죠.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은 밤에 대여섯 번 소변을 봐도 아침에 한 번만 치워도 돼요. 그럴 경우에 밤새 소변을 여러 번 본다든지 아침에 다 가족들이 출근해야 된다면 이걸 좀 약간 길게 빼놓으면 여기에 많이 고일 수 있지 이제. 그러면 저녁 때 와서 그것만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가 필요할 때 변 볼 수 있으니까 자유롭고, 자기가 옷 벗고 용변 보니까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지 않고, 또 돌보는 사람도 부모님이나 또는 간병인이라도 남의 옷 벗기는 거를 안 해도 용변 보고 난 뒤에 이 뒤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환자의 자존감과 모멸감을 지켜주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편하지 않은 거지. 자기가 변 보고 싶을 때 변 볼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저귀는 소변 2번만 봐도 사실은 위험한 거죠. 소변으로 인한 감염 있을 수 있잖아요. 기저귀에다가 뭐 센서를 달아가지고 기저귀가 많이 젖은 다음에 갈게 하면 기저귀 값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걸 또 국가기관이 또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도 과제 받고 그거 다 연구해서 그거 국가 돈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기저귀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기가 막히죠. 섬유 쪽으로 일을 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전공이 섬유공학 했죠. 그러면은 침대 개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하나도 관계없죠. 관계없는데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섬유 제품 품목은 여성복 이브닝 드레스 그런 거를 미국에 수출했어요. 수천만 장 수출했죠. 저런 일을 하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구나 알게 모르게 나한테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내가 무역회사에 가서 군복 수출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매뉴얼화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됐어요. 이게 항상 사고가 날 소지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무역이라는 게 뭐 제품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게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정보를 똑같이 공유를 해야지 사고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이제 2005년도에 WTO가 발효되면서 국내에 있는 그 모든 제조업들이 해외 후진국으로 다 나가게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미국에 수출하려면 쿼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WTO가 되면서 쿼타 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하게 되고 내가 했던 아이템이 실크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브닝 드레스를 만드는데 보통 재단사가 패턴을 써서 옷 만들면 옷이 변형이 돼요. 기본 상시 수준에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오더는 많이 받는데 언젠간 이거 한번 큰 사고 날 수도 있겠다. 미국 사람들은 옷 안 팔리고 재고 나오면 클레임 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학교에 가서 나를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 대학원을 갔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시작부터 그것만 관심 있게 공부를 한 거지 이제. 그래서 굉장히 나도 예상치 못했던 좋은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게 우리 업계에 굉장히 표준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게 됐고 그거를 홍콩에 있는 미국의 지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VIP가 오지 않는 한 내가 거기 안 가도 이제 홍콩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커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제품도 좋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니까 그 홍콩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도 우리가 가서 설명해 주고 이러이런 소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산 방법 이런 거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무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43년 동안 했는데 클레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석사과정을 끝냈는데 여전히 내가 궁금했던 게 다 안 풀리더라고요. 그 연세대학교는 패션 비즈니스 하는 과였고 원래 학부는 공학을 했고 그래 다시 이제 공학 쪽으로 가서 여름에 특히 여자들 100% 면으로 만들어진 니트 티셔츠를 보면 처음엔 깨끗한데 이게 물에다 빨고 나면 옷이 비틀려요. 근데 이제 비틀리는 게 왜 비틀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처음엔 이게 안 돌아갔는데 왜 이게 자꾸 돌아가나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반듯이 돌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개설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다가 내가 이제 석사 때 썼던 논문이 또 기반이 됐지. 이러이러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샘플을 만들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박사과정 수업하는 동안 한 5년 정도 동안 그걸 계속 반복 실험을 한 거예요. 원단이 비틀리지 않는 원단을 개발을 했지. 그 논문도 물론 이제 통과가 됐고 특허도 또 났고 제품을 이제 막 생산해서 이제 상업화 하려고 그러는 시점에 그때 어머니가 이제 뇌경색에 걸려서 이제 기저귀 사용하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제 발견하게 돼가지고 박사과정 때 개발한 그 원단을 상업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서 의류 비즈니스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 닫겠다고 바이오한테 통보하고 무역을 그만두면서 이제 침대를 하게 됐죠. 그 2016년도에. 이거 대표님 이름 아니에요? 내가 이제
무역할 때 무역 절차 이런 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다가 뭐 특강을 많이 이제 했더니 뭐 책으로 좀 쓰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좀 편리하게 만들었지. 학교 강의하기 쉽게 이렇게 하구나. 그렇지. 와.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역거래의 가격 조건부터 뭐 선적해서 돈 받고 관세 환급하는 것까지. 지금 요즘에 트럼프가 막 관세 가지고 막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인생 자체를 이 무역과 이런 거에 하셨던 분이 참 인생 2막은 다른 일로 그죠?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 정도의 논문을 쓰셨으면은 그 논문을 가지고 강단에 서실 수도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상업화해가지고 내가 평생 했던 수건 사업들을 하실 방향도 있었을 텐데 전혀 다른 일을 하셨단 말이죠. 뭐 대학원 마치니까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뭐 강의하도록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이제 뭐 겸임 교수도 한 15년 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전임 교수로 가기로 했는데 자녀들이 이제 그거보다는 아빠는 대표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이제 두게 됐고 자녀들이 보기에는 교수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빠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노인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난 본 거예요. 내가 어머니는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저귀부터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걸. 정말 내가 모든 거 다 방법이 없다. 내가 뭐 눈 감고라도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했겠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모시면서 이제 한 5년 돌보시다가 돌아가셨지.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교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어른들 돌보는데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의문이 가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지극히 모실 생각이 없으면 그런 국민은 국가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도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쓰려면 최대한 내가 돌볼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입원하셔야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늙어가고 잘 죽는 거. 뭐 웰 에이징하고 웰 다잉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웰 다잉을 한다고 그러지. 아니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든지 기저귀 변 봤는데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빨리 안 치워준다든지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바뀌어야 될 거다. 뭐 환경적으로 그렇고 가정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간병인이나 이제 요양보호사진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그냥 잘 죽어가는 거를 돕는 거예요, 그냥. 기업을 상대로 무역을 하셨기 때문에 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으세요? 2020년도 2월 달에 미국에서 요양원 하는 분들하고 의사 정형외과 의사 한 분 포함해서 5명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여기 와서 만드는 것도 보고 사용하는 요양병원도 가보고 검사기관도 가보고 그분들이 처음에 700만 불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700만 불이면은 얼마예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로 80억이지. 300만 불 이상은 안 받겠다. 왜 그러냐면 투자를 많이 받아놓으면 내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500만 불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내가 떠나기 전날 번복했죠. 이제 당신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데 사람들이 이 침대를 많이 쓰는 거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거다. 미국 사람들하고 하도 거래를 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줄 테니까 우리 무역을 하자. 그러면 당신들도 목돈 안 내고 나도 부담을 덜 느끼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하겠다고 그러는 걸 그때 막았어요. 내가 거절하고 무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개를 돈 내고 사갔어요. 샘플을. 그리고 이제 1000개를 사기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이분들이 이걸 수입해서 요양원에 공급하는 일을 하려고 법인 설립하고 송금하려고 그거 하는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왔잖아요. 이분들이 요양원 출입도 안 되고 당연히 만나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근무하는 분하고
외부인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간 침대도 설치를 못했대요. 이게 1년 반이 넘게 제대로 이제 만나지 못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줌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걸 했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느 날 생각했더니 공항에서 격리되면 가서 2주일 와서 2주일이면 뭐 회사 문 닫겠더라고요. 무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않기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제 수출 문의가 이제 오고 그러는데 나라마다 이게 규정이 좀 달라요.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국내 공급만 하고 있죠. 그 필리핀에서는 공장을 크게 하셨다고. 필리핀에서 공장 우리 직원 1,000명이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1,000명이면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최고 매출은 한 해에 어느 정도가? 몇백만 불 했죠.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는 굉장히 고가품을 이제 수출했고, 그런 경험들이 모아져서 이런 침대 하는데.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금년에 이제 만 70세? 55년도에 태어났지. 사실 이른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은퇴하시고 지금 사업도 크게 성공하시고 명예도 얻으셨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이게 나이 든 사람이 경험이 많잖아요. 이러저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좀 더 우리한테 유익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않고 맨날 등산만 다니면 뭐 좋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들을 보는 그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OECD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이 얼마나 노인 자살률이 높으냐면 2위 국가보다 2배가 돼요,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높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늙어지고 우리가 병들고 이건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부딪힐 때 좌절하게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것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웰 에이징에서 웰 다잉 하는 일을 돕는 거지. 암 걸렸다고 자살은 잘 않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지. 제가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보거든요. 보건복지부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해도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게 굉장히 그런데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설명을 들어도 하부 기관에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달하면 외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이제. 국가가. 초고령 사회에게 말만 하는 것보다 어떤 불편을 느끼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게 마치 기업이 이런 일을 얘기하면 어떤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문제 뭐 이런 거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어떤 그 요양시설의 원장님이 오셨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환자보다 요양보호사한테 편한 제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게 사람들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돌봄 제공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이 많구나. 이거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요양시설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 요양시설에 우리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돌아와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은 말이죠. 돈 벌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고 돈 벌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봐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공장 지을 때 여기 공장에 들어간 돈 다 잃더라도 난 이거를 한번 개발해서 사회가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다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좀 오기가 생긴 거지, 이제. 내가 기업을 살리지 못하면 내 스스로도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가족들한테도 안 됐잖아 뭐 이런 그런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야 되겠죠. 왜 요양병원이 개비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 원장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환자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더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란 거지. 야, 프리미엄 돌봄 시스템을 하는 그런 회사도 환자가 중심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요양원에 1인 요양실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 부담이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 기저귀 쓰고 있거든요. 그럼 기저귀 쓰면은 뭐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기저귀에다가 배변 본 뒤에 물휴지를 아무리 닦아봐요. 냄새가 안 날 것 같아요? 냄새는 난다고. 기저귀 돌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 이것이 환자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장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 심각한 돌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기저귀가 제일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가장 편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전국적으로 모자라잖아요. 지금 요양원에서 원장님이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돌봄을 잘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는 사람 다 채용해도 모자란데 누구를 골라서 누구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주겠냐고. 2008년도부터 이 장기 요양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오래됐으니까 점점 돌봄의 수준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 아니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돌봄의 질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이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갑이죠. 지금 원장이 뭐 당신 뭐 채용하겠어 않겠어라고 이게 얘기할 수준이 아닌 거죠. 오는 대로 다 써도 부족한데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외국인 수입하자고 기대하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 걔들도 와서 뭐 남똥 치는 거 그거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그건. 험한 돌봄을 자꾸 놔두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보편적인 돌봄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걸 완화시켜야지. 그거 안 하면 전문가들이 존엄 돌봄 한다고 얘기하지만 말만 그렇지. 그게 존엄 돌봄이 뭐예요? 환자가 존엄하게 느껴지는 대우받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 입에서 아, 내가 그래도 참 잘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성간에 옷을 다 벗기고 뭐 엉덩이 씻어주고 기저귀 갈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깨끗이 뭐 목욕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환자도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요양보호사를 뭐 있는 뭐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그런 상황에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돌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성추행했다고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 물론 문제는 삼아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이 돌봄 시설을 바꿔줘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들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내가 우리 침대를 쓰면 수치심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성희롱 문제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아마 그거 반대가 더 많을 거요 그러더라고. 돌봄하는 분들이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돌봄 받는 사람이 성추행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하면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배변하는 게 그래도 중요해요. 돌봄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아 나는 요양원에 나중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 공공연하게 하는데 뭐.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시키지만 나를 걷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뭐 느낀다고 뭐 요양원에 보내고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요양원 안 들어갈 테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요양시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누구나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오히려 더 편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완전 자동화는 안 되지만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우리가 배변 처리도 자동화된 배변기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돌봄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을 안 해주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어요. 기업이 무슨 힘으로 다 계속 생돈 들여서 개발만 하나요? 사용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레이드가 올라가냐고. 힘들죠. 대표님은 나중에 100세가 되셔도 무언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이제 계기는 우리가 다 옛날에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았는데 어쨌든 내가 열심히도 했지만 망하지 않고 환갑이 될 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제 기업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나머지 내 시간은 이거를 사회에 굉장히 유익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는 맞아요. 심지어 초고령 사회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였지 이거 하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한 거는 전혀 아니다 이거지. 내 희망은 단추 하나만 누르면 대소변이 다 그냥 처리돼가지고
뚝 떨어지면 갖다 버리면 되게 누구라도 가서 요양원이든 뭐 돌봄을 해야 될 경우에 불안하거나 무슨 뭐 불편하거나 성희롱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걱정 않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돌봄 인력 문제 이게 걱정을 그렇게 심히 걱정할 게 아니에요.